혹시 SNS나 검색 상위 노출에 집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물론 SNS나 검색 상위 노출은 중요합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구매 직전 단계의 고객을 잡을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빠른 설득력이나 바이럴을 통해서 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촬영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편집하고 컨텐츠 만들고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컨텐츠를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더니 터지지도 않아. 바이럴도 안 돼. 근데 바이럴이 돼도 이게 매출로 발생한다라는 보장도 없어. 근데 이 매체의 로직 한번, 알고리즘이 바뀔 때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SNS를 하시면서 좀 많이 지치시는 사업자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SNS, 이 검색 상위 노출 로직에 의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스타그램 10개를 올려서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300만 원을 벌려면 컨텐츠를 30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컨텐츠를 30개를 만드는 그 시간적 투자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물론 SNS랑 이런 검색 포털의 SEO적인 부분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한 7:3 아니면 8:2 정도를 가져가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3이나 2는 네이버나 SNS 여기에 투자를 하시고, 그럼 이 7과 8은 어디에 쏟냐? 광고. 그래서 차라리 네이버나 SNS는 한 이 정도 가져가고 이 정도의 광고를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근데 이 광고를 돌릴 때는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DB를 뽑고 이 DB를 가지고 후속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 DB를 이제 콜드 리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운 고객을 후속 작업을 통해서 고객 온도를 높이고 세일즈가 들어가는 거죠. 이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많이 하는 퍼널 구조입니다. 이 퍼널만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냥 광고비만 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네이버랑 SNS를 가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권장드리는 방식은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 직전 단계의 고객을 먼저 잡고 광고, 그 다음 SNS, 이 순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퍼널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아무래도 구매 직전 단계의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네이버 또는 구글 이런 검색 포털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광고가 되겠죠. 그래서 광고에서 이렇게 끌고 오도록.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게 DB를 어떻게 뽑고 이 DB를 가지고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DB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험 설계사, 뭐 B2B, B2G도 있겠죠. 그리고 전문직. 대표적으로 이런 업종에서 DB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DB 뽑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광고를 돌려서 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돈 주고 트래픽을 DB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휴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제휴를 맺어서 이거를 이제 제3자 동의 DB라고 하는데, 제3자를 동의한 그 DB를 구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DB 자체를 이제 대행사한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퍼미션 DB를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광고 자체를 대행사한테 맡겨서 논 퍼미션 DB를 구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원천 D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원천 DB라고 할게요. 원천 DB 자체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 원천 DB를 가공한 DB, 퍼미션 DB를 구매를 하거나. 그래서 되게 뭐 퍼미션도 1차 퍼미션이다, 2차 퍼미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원천 DB를 가공한 DB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인스타, 뭐 유튜브 DB를 뽑을 수 있는 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DB 자체를 뽑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내가 뭐 SNS를 못하거나 내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상위 노출도 몰라. 사실 안 해도 돼요. 왜? 우린 광고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 광고는 사실 콜드리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콜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원천 DB를 이제 퍼미션으로 만들어주는 과정, 그리고 이 퍼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세일즈를 해서 계약하게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저는 육성 퍼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DB를 육성해서 고객 온도를 높인다. 결국에는 육성시킨다는 게 고객 온도를 높여서 이 콜드 리드를 웜 리드, 핫 리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DB는 뭐 어떻게 해서 뽑았어. 구매를 하든 광고를 하든
DB를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DB를 가지고 어떻게 고객 온도를 높일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널이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러셀 브런슨의 마케팅 설계자가 나오면서 퍼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셨는데요. 잠깐만 이 퍼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퍼널이라는 건 인지부터 구매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을 시각화한 모델을 이제 퍼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지한 그 순간부터 이 단계별로 갈 때마다 여기서 이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모수가 넓은 이 지점부터 모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깔때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지, 흥미, 고려, 검색, 구매, 공유, 재추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퍼널에 대해서 모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알겠어. 근데 이 퍼널의 이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퍼널이라는 게 뭐냐면 측정 가능한 구간으로 설계해서 최적화하는 작업이 퍼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측정 가능한 구간으로 설계를 한다는 건데요. 이 측정 가능한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단계별로 이렇게 이어줄 때 우리가 링크로서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링크를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틀리나 보라링크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존 링크를 짧은 링크로 변환을 시켜서 이 링크 자체를 여기다가 걸어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이 클릭 수, 클릭률을 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구간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퍼널이 랜딩 페이지 만들어서 DB 뽑고 육성 컨텐츠 보내고 이것만이 퍼널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스토리 많이 보시죠. 스토리에다가 보라 링크 여기다 링크를 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설득적인 글 들어가서 이거 궁금한 사람 여기 가서 이런 자료도 한번 받아가세요 해놓고 여기 보라 링크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 스토리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퍼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색 노출도 역시 상위 노출된 글들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링크 있죠. 그 도메인 값 보시면은 여기에 파라미터 값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구매를 했는지 이 구매 전환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퍼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퍼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DB 뽑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DB를 뽑기 위해서는 랜딩 페이지가 필요하고, 이 랜딩 페이지를 받기 위한 어떤 문의폼, 옵트인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의폼에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그리고 개인정보 수신 동의,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DB를 추출을 하고요. 사실 고관여가 아니거나 객단가가 좀 적은 것은 이 DB를 얻은 다음에 이메일이나 이 문자를 통해서 바로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줘도 됩니다. 근데 보내줘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DB를 남긴 사람한테 바로 이 구매 링크가 있는 거를 컨텐츠로 발송을 하면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도 되지만 여기다가 브릿지 페이지를 하나 걸어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페이지가 담긴 거를 보내서 이 브릿지 페이지에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살짝 헷갈리시는 분들이 랜딩 페이지가 뭐고 브릿지 페이지가 뭐고 상세 페이지가 뭐냐, 이걸 되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세 페이지가 랜딩 페이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세 페이지라는 건 제품의 어떤 상세 설명, 이런 제품 설명을 통해서 이 구매 결정을 위한 어떤 보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랜딩 페이지라는 건 특정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유입된 어떤 방문자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특정 행동 유도라는 게 뭐냐면 DB, 문의, 이런 특정 행동 하나가 담긴 이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특정 마케팅 캠페인이라는 게 뭐냐면 광고를 돌렸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발송했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보낸 링크라든지 이렇게 특정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페이지다. 그래서 이메일에 날라온 그 링크를 클릭해 본 다음에 그 도메인 값에 이렇게 이메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낸 이 링크, 이 랜딩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랜딩 페이지는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페이지다. 그리고 브릿지 페이지라는 건 뭐냐면 이 광고 클릭에서 구매 결정을 하는 이 상세 페이지 간에 여기서 막 이탈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랜딩에서 DB 뽑고 바로 이 상세 페이지를 보내주는 것보다는 여기에 브릿지 페이지를 걸어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고 클릭과 상세 페이지 사이에 이탈이 많기 때문에 구매 페이지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페이지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페이지를 여기다가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이 여기서부터 막 일어날 건데 이 이탈을 막아주는 게 브릿지 페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페이지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로 간다. 이렇게 랜딩 페이지, 브릿지 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테스트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만약에 광고 클릭해서 바로 상세 페이지로 갔는데 구매 전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일어나. 그럼 굳이 브릿지 페이지를 넣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오히려 최적의 구매 전환율을 설계를 해놨는데 여기에 브릿지 페이지 하나를 껴버리면은 오히려 전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다 단계를 하나 만들어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탈률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광고 클릭에서 상세 페이지로 갔는데 구매 전환율이 너무 떨어져. 그럼 이 중간에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 페이지를 설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3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육성 퍼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DB를 뽑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콜드리드죠. 그래서 이 콜드리드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구매하기까지 이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육성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육성 컨텐츠라는 건 고객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의미를 하고요. DB를 어쨌든 우리가 추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얻은 DB로부터 우리가 육성 컨텐츠를 설계를 해서 이제 발송을 하는 겁니다. 뭐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을 하겠죠. 그래서 그 이메일과 문자의 내용에는 이 컨텐츠를 보기 위한 그런 설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 무료 컨텐츠도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이런 점을 얻어 가실 거다 해서 링크를 클릭하게 만들어서 이 컨텐츠를 볼 수 있게끔 이 컨텐츠를 봐야지 설득이 되면서 고객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보지 않으면 고객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 그 CTA를 굉장히 잘 설계를 해야 되고 컨텐츠를 보러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 육성 컨텐츠도 잘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육성 컨텐츠가 대부분 뭐 PDF나 그런 전자책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는 VOD, 영상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VOD도 이게 다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소개하고 뭐 목차 보여주고 성과 그리고 뭐 비포 애프터가 되겠죠. 그런 성과, 그러니까 가치 입증적인 부분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보성 전달하고 다시 이런 성과가 나왔다. 다시 가치 입증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오퍼가 들어가는 거죠.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웨비나나 이런 영상이 전자책도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초반부터 바로 이런 성과 또는 뭐 본인의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을 넣어서 이 영상의 본론을 보기 위한 어떤 기대감, 나도 이거를 하면은 저런 성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서론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론에는 정보성을 들어가고 정보를 제공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났고 여기서 가치 입증 한 번 더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세일즈 이런 식으로 육성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육성 컨텐츠로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구매 전환율이 적어. 그러면은 이 육성 컨텐츠를 쪼개는 겁니다. 1일차에 그냥 어떤 사이트에 페이지 칼럼으로 작성을 해서 이거를 이제 발송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또 링크를 클릭하면은 2일차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육성 컨텐츠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클릭하면은 3일차에 볼 수 있는 육성 컨텐츠를 볼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러셀 브런슨이 말하는 가치 사다리가 저희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가치 사다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러셀 브런슨이 그때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는 회사 직원이 이제 복지로 뭘 받고 싶냐라고 했더니 직원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대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했더니 거기서 전화가 와서 무료 스케일링을 해주겠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좀 커피를 많이 마시나요? 치아가 좀 누런데 담배를 좀 많이 피시나요? 저희가 미백 클리닝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받아보실래요? 하니까 러셀 브런슨이 미백 클리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혹시 부정교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치아 교정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치를 담아서 이 러셀 브런슨이 계단을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주고 그 다음날에도 가치가 있는 정보를 한 번 더 줘. 그럼 여기서 심리적 트리거라는 게 발동이 하는데 이런 컨텐츠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전문성과 어떤 신뢰감 그리고 기대감 호혜성,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해결책 인지 또는 확신 이런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심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전문성 있는 이 사람한테 내가 구매를 해야지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느끼게 만드는 게 이제 육성 컨텐츠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심리적 트리거를 위한 이런 단계별을 이제 시퀀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구조가 육성 시퀀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DB를 얻은 다음에 콜드리드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중간에 육성 컨텐츠를 발송을 해서 고객 온도를 높여주는 그 작업,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후속 작업은 얻은 DB로부터 뭐 이메일을 받았다면 이메일로 보내거나 연락처를 받았다면 이제 문자를 보내겠죠. 그 문자에는 이제 육성 컨텐츠에 그 링크를 넣어서 이 육성 컨텐츠를 보고 싶게 만드는 그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그 육성 컨텐츠를 보게 만들어서 이 컨텐츠에서 이런 심리적 트리거가 발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말을 좀 어렵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우리가 DB를 뽑는다고 했죠. 이 DB를 가지고 이제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육성 컨텐츠로 한다. 고객 온도를 높여주는 장치. 그냥 큰 카테고리로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성 컨텐츠는 VOD뿐만 아니라 페이지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무래도 뭐 해외의 그랜트 카돈이나 뭐 알렉스 홀모지 그리고 뭐 러셀 브런슨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웨비나 마케팅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강의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이 웨비나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이 웨비나 마케팅도 일종의 고객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이 웨비나라는 건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를 이제 웨비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강의라고 해서 웨비나를 보게 만들어서 이 웨비나도 이제 다 설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 가치 입증적인 뭐 본인의 성과, 뭐 수강생의 어떤 성과, 비포 애프터 이런 가치 입증적인 부분 보여주고 목차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가치 입증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세일즈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웨비나가 형성되어 있고 웨비나가 아무래도 가장 강력하긴 합니다. 고관여의 경우에는 고관여나 객단가가 높은 거는 아무래도 웨비나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세 페이지나 이런 VOD 강의로도 판매가 가능하긴 한데 웨비나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떨어지긴 합니다. 이 웨비나를 그러니까 홈쇼핑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홈쇼핑에서 심지어 어제도 홈쇼핑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이 홈쇼핑 보면은 대부분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이 판매를 촉진시키기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육성 컨텐츠가 웨비나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칼럼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칼럼 안에도 VOD 영상을 넣어서 고객 온도를 좀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육성 컨텐츠 중에서도 뭐 TM도 있어요. 이거를 뭐 육성시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그냥 무료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진단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한테 구매를 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병원이나 변호사 이런 전문직 분들 그리고 대행사나 이런 B2B
DB 마케팅을 할 때는 보통 DB를 수집한 다음에 TM을 많이 합니다. 왜?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전화를 해서 이런 거 문제 있으시고 이런 거 저희가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할인까지 해드리는데 내원하셔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내원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안에서 이제 세일즈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문까지 직접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구매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방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왜? 방문했다는 건 구매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이니까.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들도 DB를 퍼미션 DB 자체를 구매를 하시거든요. 퍼미션 DB를 구매를 해서 미팅 약속을 잡죠.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미팅을 하면은 대부분 제 지인 중에서도 보험 설계사가 있어서 그 보험 설계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미팅을 했는데 계약을 안 하면 뭐 땡땡이다. 왜냐면 미팅을 했을 때 계약률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B2B에서도 TM을 했을 때 미팅을 혹시 가능하냐라고 묻는 게 거기까지 나왔다는 건 구매 의사가 높다는 거고, 그렇게 얼굴 보고 했을 때가 아무래도 구매 전환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성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를 뭐 언제 어떻게 발송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DB를 뽑은 다음에 TM을 하셔서 미팅 약속을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너무 인원의 제한이 큽니다. 근데 내가 그 계약 한 건 한 건마다 좀 객단가가 높거나 좀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사실 굳이 육성 컨텐츠를 하셔도 되겠지만 저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이거에 더 집중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DB와 이 육성 퍼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비약이 좀 많지 않나?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이나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사업에 맞는 그 퍼널을 제가 무료로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